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이 충격적인 사법부에 대한 급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재명의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 그렇지 않으면은 고법 재판을 막겠다. 연기하자면은 재판 자체를 막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사법 질서,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들입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은 후보를 교체해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벌받는 후보를 교체하는 게 정답인데 거꾸로 재판을 멈춰라. 자, 거기다가 정청래는 지금 대통령도 두 사람 탄핵시켰는데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거 그거 뭐가 어렵다고 그거 왜 못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 이들 집단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하는 막 나가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줘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당이라기보다도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범죄 집단 비슷하게 조폭 집단 비슷하게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집단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윤호중 민주당의 총괄선대본부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대선 출마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폰 기간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 대선 이후로 바꿔라는 겁니다. 참. 자,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실컷 지어놓고 그 절차에 따라서 공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 뒤로 미루라는 겁니다. 자,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 이번 6.3 대선 후보자 등록 기간은 12월 10일부터 11일 사이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12일부터 대선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자, 이 윤호중은 연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탄핵에 돌입할 수 있느냐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12일까지 연기하지 않으면 입법부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사법 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 이게 사법 쿠데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범죄를 저질러 놓고 그 범죄에 따라서 사법부가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재판을 못하게 막고 있는 게 이게 쿠데타지 재판을 하고 있는 게 그걸 사법 쿠데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범죄 집단보다 더하다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윤호중은 이렇게 말합니다. 필요 최소한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확대 해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명백히 고등법원의 심리와 재판 진행은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고등법원이 지금 5월 15일 날 이재명에 대한 첫 이 공판 기일이 열립니다. 그걸 막겠다는 겁니다.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걸 대선 이후로 하라는 겁니다. 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방해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것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부가 응징하겠다.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부가 응징하겠다. 그러니까 국민이 국회의원들 잘못 뽑아놓으면은 이런 일을 당한다. 그러니까 온갖 이름에다가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주권이다.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탈법, 불법 온갖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국민들이 정치인들 잘못 뽑으면 그 정치인들이 종이 되고 있다. 자,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한다. 플라톤의 말처럼 정치를 외면할 때 받는 대가가 바로 이런 것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윤호중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당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조희대 사법부의 광란의 행진을 반드시 막겠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법봉보다는 국민이 위험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봉하고 법봉하고 어떻게 똑같이 비유를 합니까? 그리고 이 의사봉을 법봉하고 비유한다는 것, 발상 것 자체부터가 이들은 너무나 큰 특권에 쩔여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선출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들이야말로 자, 말하자면은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국민의 이름을 참칭하고 있는 그야말로 무례배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대법원은 지난 1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유죄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보냈습니다. 자, 서울고법은 이 사건을 형사 7부에 배당했고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로 잡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희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앞으로 6월 3일 선거 전까지는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앉힐 것이다. 자,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죄를 지어 놓으면은 그 죄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 재판 받는 길에 점에서 선거가 있으니까 그것은 재판 받는 거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나와 있는 법을 집행하는 건데 이것을 말하자면은 사법 또 선거 방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거 방해. 그러니까 선거 방해를 당하지 말려거든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지어놓고 이런 엉뚱한 똥단지 같은 소리를 그것도 뻔뻔스럽게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참정권을 유린하는 헌법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6.3 대선은 이재명에 대한 호불호를 심판하는 선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들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창피한 것도 모르고 자, 그러면서 이 사법 쿠데타 이 5월 1일 날 자, 이 이재명에 대한 파기환송을 했다고 5월 1일 사법 쿠데타는 이재명에 대한 사법 살인을 기도한 걸 넘어가지고 국민의 참정권을 향한 사법 사냥을 시도한 것이다. 정말 말이라고 이게 다 하면 말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하자면은 막 털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키려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자 헌법 그 자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입으로 민주주의 헌법 이렇게 말하는데 행동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전부 다 파괴하고 있다. 자, 그러니 이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자, 우리 국민들이 이들을 선택하고 이들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잘못 선택한 대가가 아닐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개돼지 취급을 받는 것은 그만큼 유권자들이 판단을 잘못해갖고 엉뚱한 자들을 뽑아놨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온다. 어떻게 이재명 같은 자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을까? 정과 사범에다가 지금 12가지 혐의로 관련해서 재판을 5개나 받고 있는데 그 자의 지지율이 지금 89.7% 말하자면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지지율로 압도적인 지지율로 대선 후보가 됐다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런 대우를 받아도 싸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후보 교체 가능성이 있나 이렇게 말하니까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후보 교체를 해야지. 후보를 바꿔야지. 자, 아마 국민의힘 같으면 벌써 바꿨을 겁니다. 모든 경우의 수에 사법부의 선거 개입 난입을 막는 방법은 이미 다 마련돼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 가지고 지금 정청래는 자, 우리 국민은 대통령도 2명도 탄핵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 김어준 방송에 나와가지고 김어준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얘기 있지 않느냐? 대법원 판사, 고법 판사도 필요하면 탄핵해야 되고, 자, 대법원장도 필요하면 탄핵해야 된다. 자, 대법관들도 필요하면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 받아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도 2명이나 탄핵한 국민이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자, 정청래가 뭐라고, 김어준이 뭐라고 구속 못하나? 빨리 구속해버려라. 이런 자들. 우리 국민들 능욕하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는 이런 자들 또 구속 왜 못하나? 왜 못하나? 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폭주를 하고 있다. 계속 이런 자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적폐몰이 시즌2를 들어서 자, 내란몰이를 통해서 자, 이 내란 특별 재판부를 둬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했던 인물들이다 보니까 앞으로 정말 광풍이 불겠구나. 그래서 반드시 이재명은 심판하고 감옥으로 보내고 그 추종 세력들도 그에 따라 가지고 심판을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